그렇지, 차가 이렇게 변속이 돼야죠. 변속기도 없는 전기차 같은 걸 왜 타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정말 핫한 자동차입니다. 어우, 날씨도 이렇게 핫한데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온라인에서 아주 화제였습니다. M240i. 정말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어떤 점에서 이 차가 올해 가장 기대되는, 운전자가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로 손꼽히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차 한 대만 놓고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한 대 더 갖고 왔습니다. 저희 회사 차예요. 잠깐, 이게 아니 점점 더 벌어져? 전엔 새끼손가락이 들어갈까 말까 했는데 이제 쑥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N과 M은 이 한 끗 차이지만 정말 큰 차이가 있죠. M은 약간 기존의 자동차가 갖고 있었던 것보다 한 단계 위, 과한 걸 좀 즐기면서 타겠다, 그리고 럭셔리하게 돈을 좀 쏟아 부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N 같은 경우는 출력이 딱 맞아서 더 이상 이거보다 더 과한 건 필요 없어, 이 서킷에서 딱 요 정도가 딱이지, 그런 정도의 세팅이에요. 가격도 그렇고요. 그래서 출력만 해도 이 차는 280마력 있고요, 이 차는 380마력입니다 4기통이고요, 이 차는 6기통입니다 이 차는 3,600만 원이고요, 이 차는 거의 7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가만히 있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겠지만, 이 드라이버스카라는 건 운전자마다 바라는 게 정말 다른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강력한 퍼포먼스보다는 그냥 랩타임만 뽑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차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3천만 원 차이 이 정도 금액은 그렇게 큰 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도 되겠죠.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는 E 시리즈 220i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E 시리즈 쿠페죠. E 시리즈 쿠페, 이 둘은 같은 차입니까? 다른 차입니까? 같은 차 아닌가? 전혀 다른 차입니다. 그냥 외모도 일단 다르잖아요. 내용물도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이 차는 가로 엔진이고요, 그리고 전륜구동입니다. 이 차는 세로 엔진이고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차는 E 시리즈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런 실용적인 E 시리즈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다른 스포츠카로 만들어진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자동차를 두 개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거, 이게 자동차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약간 BMW가 이런 스포츠 성능에 좀 미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 차는 플랫폼이 UKL이라고 해서 BMW가 갖고 있는 미니의 플랫폼과 공유하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차는 클라라고 해서 BMW의 4 시리즈나 3 시리즈나 이런 차가 갖고 있는 그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급이 다른 차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형태에서도 이 차는 트렁크가 있는 전통적인 쿠페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패밀리카의 그 유선형 디자인을 갖고 있는 그냥 둥글둥글한 자동차로 만들어져 있죠. 이 둘의 비슷한 점을 찾아보라고 하면 숫자 앞에 2라고 써 있는 거, 요거 말고는 비슷한 점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차는 어떤 차의 후예냐? 일단 BMW 홈페이지에서는 예전에 나왔던 그 BMW 2002의 후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차는 쿠페고 2002도 쿠페고, 이 차도 후륜기동 기반의 사륜구동이고 2002도 후륜구동이고, 뭐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2002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느낌은 BMW가 예전에 1 시리즈 M 쿠페라는 걸 내놨습니다.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지금도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요. 신차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중고차죠. 그래서 그 1 시리즈 M 쿠페의 후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1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였던 게 쿠페에 2 시리즈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런 네이밍 정책이 들어서기 전이기 때문에 1 시리즈 M 쿠페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쿠페면 2 시리즈니까 직계 후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동차가 바로 이 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외관을 살펴보면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나요? 아, 요거 많이 갈릴 것 같아. 그죠? 너무 플라스틱이죠. 가로로도 너무 길게 뻗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열리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 한번 시동을 걸면 온도가 어느 정도냐 따라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요, 열렸을 때는 괜찮죠? 이 정도면 예쁘지 뭐. 저는 여기다가 크롬을 좀 더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렇게 손으로 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차는 강력한 차니까 엔진룸도 봐야 되겠죠. 한번 보여드리죠.
뜨거라, 야 뜨거워. 일단 엔진 커버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 엔진 커버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렇게 실린더가 6개가 있어요. 이렇게 삼삼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삼삼이 있다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도 진동하고 이렇게도 진동할 거 아니야. 하나의 피스톤이 올라갈 때 다른 피스톤이 내려가기 때문에 서로 진동이 알아서 상쇄되는, 우리가 실키6라고 말하는 그런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이드미러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떠 있어야 M의 상징이죠. 이 차는 M2는 아니지만 어쨌든 M이라는 걸 제대로 강조하고 있어요. 타이어가 동글동글합니다. 앞부분은 그래도 좀 양반이에요. 뒤쪽으로 가면 더 심해요. 튜브처럼 동그란 타이어예요. 옆에 무슨 뭐 턱도 없어. 이런 식의 타이어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약간 휠보다 타이어가 조금 더 튀어나온 것 같죠? 주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최대한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이 옆면까지 닳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타이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타이어가 그립을 극대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형상이라고 보이고요. 이 런플랫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기울어지진 않겠지만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에서도 좋은 결과를 줄 것 같다는 예상이 되는데 한번 실제로 타봐야 되겠죠. 이 차의 옆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뒤로 떨어지는 이 부분, 요즘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트렁크가 제대로 있어요.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요. 1시리즈 M 쿠페가 자꾸만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이죠. 뒷면을 보면 이건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보통 요즘 BMW가 아래쪽으로 꺾는데 얘는 위쪽으로 꺾었어. 그래서 이 라인이 이 차체의 외곽 라인하고 같은 라인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팬더를 더 부풀리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뒷부분을 보면 일본차 같아요. 제페니스 도메스틱 마켓이라고 해서 JDM이라는 표현을 흔히 쓰는데요. 옛날 수프라, 옛날 도요타 셀리카 뭐 이런 차들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것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요. 일본 예전 자동차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느낌을 자아낸 건가? 어쨌든 미국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긴 합니다. 이게 전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입니다. 수동인데 에어스프링 장치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전동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열려요. 이게 2시리즈 쿠페이긴 하지만 이 트렁크 공간이 꽤 괜찮네요. 트렁크 공간이 좁지 않아요. 그리고 폴딩도 이렇게 작은 차지만 이렇게 됩니다. 긴 물건을 실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뭐 괜찮죠? 큰 짐도 충분히 실을 수 있고, 뭐 쿠페 치고 이 정도 짐을 실을 수 있으면 괜찮다고 봐요. 지금 보는 건 아마 이 차에서 가장 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잖아요. 뒷좌석 도대체 어떨까? 일단 타고 내리는 게 편하진 않죠, 당연히. 생각보다 괜찮아요. 머리가 일단 닿아요. 뒤에 헤드레스트에 숙이려면 이렇게 가야 돼. 뭐 못할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네요. 게다가 신기한 건 뒤에 별도의 공조장치 스위치랑 온도 조절 버튼이 있어요. 오토 버튼도 있고요. 이거 뒷좌석이 진짜 앉으라고 만든 거네. 이거 중요한 건 이런 것들 아니고 주행할 때 얼마나 즐거운지 빨리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사운드 좋네요. 지금 막 시승을 시작했는데요. 와인딩이 좀 있는 그런 길입니다. 달려보면 역시 그렇지, 차가 이렇게 변속이 돼야죠. 차가 변속되는 요 느낌 너무 좋네요. 아니 이게 변속기도 없는 전기차 같은 걸 왜 타는 거야? 시프트다운, 이렇게 페달 시프트를 당겨가면서 시프트다운을 하고요. 또 가속 페달을 꾹 눌러서 이렇게 탁 튕겨지고요. 변속이 되면서 다음 단으로 넘어갈 때 그 시원한 느낌, 시프트업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중력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중립이 들어갔다가 다음 기어가 물리는 그 순간이 굉장히 짜릿한 그런 느낌을 자아냅니다. DCT 변속기에도 없고 수동 변속기에도 없는 이 자동 변속기만이 줄 수 있는 이런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짜릿하고 좋은데요. 보통 전륜구동 자동차 같으면 내가 앞바퀴에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건 앞바퀴보다 약간 운전자가 중앙에 있는 정도? 그러니까 뒤로 좀 많이 물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핸들을 돌렸을 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앞은 둘두로, 뒤는 2호. 이렇게 앞뒤 타이어 폭이 달라요. 그래서 앞쪽 타이어 폭이 얇기 때문에 코너를 돌아보면 굉장히 샤프하게 딱
돌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도 지금 가변 스티어링 휠을 쓰고 있는데요, 핸들을 적게 돌릴 때, 그러니까 가운데 센터일 때는 굉장히 탄탄하게 직선으로 가는 느낌을 자아내고요, 코너를 돌 때는 조금만 돌려도 더 많이 돌게 하는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내가 이 정도만 돌렸는데 이걸 그냥 돌아주네, 이런 느낌으로 돌아줘요. 북치는 것 같은 소리도 너무 좋아요. 이게 RPM이 높아지니까 어느 이상에서는 이 엔진 소리가 아니라 배기 소리에서 뭔가 북치는 듯이 하는 이런 소리를 내는데, 이런 소리는 큰 소리가 아닌데도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소리라서 기분이 좋게 되네요. 귀에 꽂히는 소리가 아니라 배경으로 깔아주는 둥둥둥둥둥 이런 느낌이에요. 이 차가 정말 고급스러운 자동차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배경 사운드입니다. 사실 잘 달리는 자동차를 타는 이유가 뭐예요? 뭐 정말로 빠르게 목적지를 가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런 면에서 이 차는 정말 기분 좋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 차이는 있네요. 아반떼는 좀 약간 부끄러운 게 있거든요, 소리가. 그쵸, 약간 빠당빠당하죠 얘가. 아반떼 N을 우리가 많이 타잖아요. 아반떼 N을 탈 때 느껴지는 건 좀 어느 정도 이상 속도가 됐을 때 빠당빠당 하면서 소리를 남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그런 자동차라면, 이 차는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저절로 배어나오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런 느낌으로 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차들 보면 스포츠카의 배기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소리가 큰 게 아니고 뗄 때 크잖아요. AMG도 왕 부드드드드드 왕 부드드드드드.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머플러 소음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머플러 소음 테스트는 마이크 앞을 풀 가속을 하면서 통과하게 돼 있어요. 가속 페달을 밟는 동안에는 소리가 안 나야 돼. 마이크를 지나고 나서는 천둥 치는 소리가 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게 이 맹점이랄까? 꼼수? 꼼수라 그러면 좀 그러나? 길에서 우연히 보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저 차 뭐냐 이럴 것 같은 자동차의 느낌이에요. 1시리즈 M 쿠페가 처음 나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보았죠. 지금도 뭐 싸도 3천만 원이 넘어 신차 가격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내려왔어요. 반면에 3시리즈는 500만 원 내면 살걸?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차의 크기만 가지고서 그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BMW는 각 차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소비자들이 높은 가치로 평가하느냐,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굉장히 가치 있는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제가 이거 리뷰하면서 이거 좋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살 수가 없어. BMW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차를 처음에 27대를 가져왔대요. 야, 이게 자동차인데 아무리 그래도 1000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조금 가져와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시승차잖아. 그 중에 전시차 몇 개 빼고 나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차는 사실상 한 10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우리 이런 차도 있어요 하고 과시하는 용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갖고는 올게, 굳이 내가 팔고 싶진 않아,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쿠페라는 자동차라는 게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조금 도박이에요. 정말 소비자들이 그렇게 찾지 않는 차이기 때문에 정말 사업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냥 없어야 되는 차입니다. 만들면 무조건 손해보는 차, 그게 쿠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벨로스터엔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현대차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 N 브랜드를 만들어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남는 장사도 아닌데 자동차 브랜드의 이미지를 위해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런 걸 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겠죠. BMW는 워낙 스포티한 메이커고, 그 스포티한 이 느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투도어 쿠페면서 잘 달리는 스포티한 이런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포지션에서 이 차가 만들어졌는데 자동차 메이커들이 좀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팔리지 않을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만든다는 거, 그리고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차를 만들면 좋아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이 BMW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고속도로로 왔습니다. 차가 아주 신나네. 발랄한 느낌의 자동차네.
스포츠 플러스로 가서 한번 주행을 해보죠. 왜 이렇게 좋지? 아니 이걸 M240이라고 팔죠? 이거 그냥 M2라고 팔면 될 것 같은데 스포츠 모드로 달릴 때는 M2고 컴포트 모드로 달릴 때는 E 시리즈입니다. 야, 이거 묘합니다. 그냥 M2하고 이 차를 비교했을 때 묘하게도 M2가 출력도 더 세고 무게도 더 가벼운데 이기기는 얘가 이깁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도 얘가 이기고요. 서킷에서 도는 랩타임도 얘가 이겨요. 왜 그런가 보면 이 차는 4륜구동이거든요. 이 4륜구동이 줄 수 있는 이런 매력, 그리고 안전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빗길이나 아니면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4륜구동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게 말하면 짜릿한 거, 나쁘게 말하면 공포스러운 그런 경험을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달리면서도 안정감을 잃지 않고 스핀하지 않고, 그래서 사고를 한 번이라도 막아줄 수 있다면 이런 4륜구동 시스템도 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4륜구동도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은 어쨌든 앞바퀴에 더 많은 출력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의 4륜구동은 4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뒷바퀴 굴림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기서 조금씩 안정감만 더해주는 그런 4륜구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920만원. 어우, 대단한 가격이죠. 대단한 가격인데도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사실 N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펀차 중에 저렴한 차가 없었거든요. 아, 그렇지. 사실 현대가 N을 내놓으면서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보통의 가격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재밌게 차를 탄다면 뭘 타야 돼? 마땅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N이 나오기 전에는 6천만원, 7천만원 정도 돼야 펀카니, 핫해치니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어요. 요즘 들어서 현대가 N을 만들고, 그리고 전기차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하이 퍼포먼스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이런 차는 비쌌다. 차를 가지고서 즐길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일단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인 거죠. 네, 밥 먹고 왔습니다. 썬팅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정말 덥네요. 오토 에어컨을 켰어요. 에어컨의 양을 조절할 수 있죠. 이거의 시작은 어쨌든 BMW라고 할 수 있죠. 자, 후측방에 사람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경고도 해주고요. 사람이 다가올 경우에 이렇게 표시도 되고,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가면은 별로 걱정 없이 이런 어려운 길도 갈 수 있어요. 이 차는 없는 게 있어요. 정신이 없네. 통풍 시트가 없어요. 얘한테 그렇게 시리즈에 좀 다른 BMW는 원래 통풍 시트가 없죠. 5 시리즈는 있어요. 5 시리즈는 있고 독일에는 있을 텐데 아마 통풍 시트를 되게 비싸게 하는가 보죠. 국내에는 통풍 시트 옵션이 빠져서 들어옵니다. 독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보다 위도가 조금 높아서 조금씩 더 춥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면이 바다잖아. 반도기 때문에 한여름에 정말 습하죠. 독일은 건조합니다. 한여름에도 여전히 건조해서 땀이 나도 그냥 샥 식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K 웨더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름에 얼마나 이 통풍 시트가 필요한지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요소들은 전체적으로 꽤 고급이네요. 이 디스플레이라든지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4 시리즈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부족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묘한 것 같아요. 문짝에 이런 식으로 그래픽이 나타나 있습니다. 페인팅인데 밤이 되면 여기 불이 켜져요. 그러니까 손잡이 같은 걸 만질 때 네가 타고 있는 차는 M이란다 이렇게 딱 알려주는 라이팅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하만 카돈이 그렇게 좋다는 생각을 안 하다가도 이 BMW에서 만든 하만 카돈을 보면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좋지? 지금 스피커 같은 경우는 앞좌석에서 할당되어 있는 스피커가 여기 지금 위치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A필러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뒤인데, 게다가 이 두께도 꽤 나옵니다. 지금 그릴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미드가 여기 중간에 있는데 운전자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그리고 스피커가 앞쪽에도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운전자 귀에서 놓고 보면 이 거리가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거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이게 작은 자동차인데도 사운드는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시리즈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이 분기점에서 이 차선을 탁 분리해서 보여줘요. 이렇게 딱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원시원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네요. 여기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한 세대 전 내비게이션의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기능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네요. 여기 올라가라고? 진짜? 줄 서 있는데 저기를 껴든다는 건 말이 안 돼. 이 내비게이션은 욕먹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안내를 해줍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너무 많은 정보를 줘서 그렇지 나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비게이션 좋아했습니다. 목적지를 제대로 안내해 주느냐라는 그 내비게이션의 근본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근본 기능을 정말 잘 구현해 줬다는 점에서 이 벤츠하고 BMW하고 같은 시대의 내비게이션을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BMW는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먼저 문제를 겪고 그리고 빠르게 그걸 해결한 걸 볼 수 있어요. BMW는 한국 시장의 진심이었달까? 그런 게 일찌감치 보이긴 했습니다. 이 차에서 중요한 건 이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을 시켜 봅니다. 정속 주행 장치 잘 되고요.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하면 브레이크 안 밟고도 잘 감속됩니다. 그리고 가속해야 되는 경우에 잘 가속되고요. 차선을 넘어가는 경우 이렇게 차선을 넘어간다? 라고 하면 이렇게 돌려줘요. 그런데 지금 얘는 넘어갔을 때 되돌려주는 기능은 있고 차선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 기능은 없어요. 둘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차선 가운데로 가려고 하는 기능은 이 앞차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앞차를 따라서 센터링을 하는 기능이 없어서 그래서 느린 길에서는 내가 핸들을 돌려야 된다. 이게 뭐야? 에이 그 기능도 없어? 아이 짜증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안 좋은 것도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이게 요즘 들어서 하도 좋은 얘기만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안 좋은 일이 엄청 많이 나요. 차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냥 쓰레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죠. 쓰레기인 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결제하는 라인에서나 연구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쓰레기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거 아니에요. 형편없는 차는 없죠.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니까 독특한 디자인이네, 조금 내 취향하고는 확연히 다르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뭐 디자인도 나름대로 자기가 추구한 방향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자동차에서의 디자인이나 자동차의 방향성이나 어떤 사람들한테는 최악의 차가 어떤 사람에게는 최상의 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는 얘기해 드릴 뿐이고요. 소리 너무 멋있죠? 이 차는 멋이라는 게 폭발하는 것 같은 자동차예요. BMW M240i를 시승했는데요. 정말 훌륭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전기차가 직세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가솔린의 로망을 다시 한번 되살리게 한다는 점에서 정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